구와 절을 배우고 나서도 리딩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구와 절을 배운다는 것은 연결 장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의 연결 장치는 이렇게 있죠. to 동사,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각종 WH가 있죠. 이 네 가지예요. 영어의 연결 장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연결 장치와, 그죠? 연결 장치 사이의, 그죠? 사이의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연결 장치와 연결 장치 사이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느냐? 그거는 이 형식 때문에 그래요. 이 형식. 자, 이 형식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O 형식이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이 형식에는 뭐가 있죠? 형용사가 있죠. 그죠? 얘가 이제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형식의 형용사가 왜 문제가 되고 이것이 O 형식까지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고요. 요걸 알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한 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라이팅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결 장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영어의 문장은요, 딱 한 가지 순서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보어, 전치사, 명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들을 품사로 보면요. 명사, 동사,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명사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용사 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어로서의 형용사가 있죠. 그죠? 요거는 당연히 단어와 구로 되어 있죠. 자, 보어로서의 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절이 되려면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어로서의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 자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어로서의 형용사로는 단어와 구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자체가 있죠. 동사는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것과 조동사만 챙겨주면 돼요. 근데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완료, 진행, 수동. 근데 요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들도 이 동영상 보고 2시간만 연습하면 영어의 모든 시제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동영상으로 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있죠. 요거는 전치사의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제가 1시간 정도 해서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있죠. 자, 부사는 당연히 단어와 구와 절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잠깐만, 이게 너무 좁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형용사 자체인데 요 중에서 이제 형용사 명사 수식어로서가 있죠, 그죠? 명사 수식.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형용사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단어, 구, 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사실은 문법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문법 책에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설명을 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단어와 구와 절,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느낌과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시제와 조동사를 설명을 하고요. 이게 문법 책인데, 요거를 다 배우고 나도요, 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요거죠. 연결장치와 연결장치 사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영어가 명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전치사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명사는 명사 자체로서 설명을 해주죠. 단어와 구와 절로. 그 다음에 동사는 시제와 조동사를 알면 되고요. 형용사는 보로서의 형용사가 있죠. 그죠? 단독으로, 형용사 단독으로 쓰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뭐죠? 명사를 명사 뒤에서 설명하는 형용사절 또는 형용사구, 얘를 많이 설명하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여 있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근데 사실은 영어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격이에요. 동격. 그죠? 이 동격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명사 보충어예요. 즉 명사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동격은 우리가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거든요. 문법책에서. 근데 이 동격이 문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보세요. 동격의 가장 흔한 형태가 동격이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형용사 절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heard, 그죠? The news. 나는 그 뉴스를 들었다. That he made.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가 만든,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만 그가 만든 그 뉴스를 들었다 해서 여기서 이거는 형용사절이에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거는 형용사절의 관계 대명사절이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the news that he moved to Seoul. 자, 이거는 그가 서울로 이사 간다는 그 소식이죠. 얘는요,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부사절도 아니에요. 형용사절도, 형용사절, 부사절. 자, 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죠? 주어 동사를 갖추고 that를 갖고 왔죠. 절이 시작된다는 that와 주어 동사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얘가 뭘 설명하냐면은 news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동격을 문법에서는 명사절로 분류를 해요. 그죠? 엄밀하게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사 자리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지도 않고 부사절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가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제 동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then use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들어와요. to 동사, 그 다음에 ing,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각종 wh로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앞에 있는 use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 보충어예요. 즉 news라고 하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ing 앞에는 of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wh, 그죠? what, 뭐, when, 뭐, which, 어쩌고저쩌고는 of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격을 눈치를 못 채요. 그죠? 자, 오늘 현재 제가 그 수능 영어를 읽기 위한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순간적으로 봐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보시면 결국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를 알아야 되고요. 전치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 이까지는 문법책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명사와 동격인, 그죠? 요 동격절. 자, 이 두 개는 뭐겠어요? 동격구겠죠. 이 두 개는 동격절이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문법책에 보면. 근데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I heard the news. 나는 그 뉴스를 들었어. 근데 그 뉴스가 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서울로 이사 간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걸 바꿔보면 I heard the news, 그죠? For him to move to Seoul.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that he moved to Seoul을 to 동사로 바꿔준 거예요. 자, 요거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of ing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요. 자, of his 또는 him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The moving soul,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형용사 수식이죠. 형용사 수식. 자, 다섯 번째네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 수식 또는 형용사 보충어. 그죠?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문장에서 I'm sure.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문장이 끝난 거죠. 나는 확신해. 그죠?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sure라는 형용사가 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붙죠. I'm sure that. 그죠? You are right. 그죠? 나는 네가 옳다는 걸 확신해. 자,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얘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문법 책에 보면 that you are right가 그럼 무슨 절이냐? 자, 그러면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sure를 형용사를 설명해 주니까 부사절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자, 의미상으로 보면 나는 네가 옳다는 것을 이렇게 되니까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명사절이야 이런 이런 이제 표현도 써요. 왜냐하면 의미상으로는 뭐 하는 것을이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예외적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꼭 무슨 문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that you are right가 무슨 절이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형용사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거에도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to 부정사 이제 예측이 되시죠? ing, that, 그 다음에 wh.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명사 보충어 마찬가지로 ing를 쓸 때는 of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를 쓸 때는 of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명사구와 명사절은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to 부정사, ing, that, 그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각종 단어들. 그죠? 자, 그러면 형용사구와 절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to 부정사와 ing와 that와 wh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사구와 절에는요, 당연히 네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법책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 거, 명사 보충어. 네 가지가 있죠. 여기는 쓰임새가 살짝 다르죠. ing 앞에는 of를 써야 되고요. wh 앞에는 of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보충어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ing 앞에는 of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 앞에는 of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게 영어예요, 영어. 얘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봐낼 수 있으면 수능 영어 리딩이 돼요. 놀랍게도.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영어는 딱 하나의 순서거든요. 근데 얘가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부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각각 자체를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자체를 설명하는 거. 그죠? 명사는 뭐예요? 명사, 단어, 구와 절.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 단어, 구. 형용사 절은 혼자 못 있죠.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어로서의 형용사는 단어와 구만 존재를 해요. 그죠? 우리가 전치사는 전치사의 느낌을 알아야 되고 동사는 시제와 조동사만 챙기면 되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이 있겠죠. 이까지가 이제 문법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뭐죠?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거. 그러면은 더 이상 영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는 이 5가지를 볼 줄 알면 이제 리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명사구와 명사절은 뭐예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끝나죠.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어떻게 돼요? 구어절은 니은이나 리얼로 끝나죠. 그다음에 부사구나 부사절은요. 받침 없이 끝나죠.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뭐 이렇게. 그다음에 명사 보충어는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너무 간단해진다고요. 근데 얘를 자꾸 억지로 막 이렇게 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나는 그 뉴스를 들었어. 무슨 뉴스인데 그가 이사가 안 돼 서울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충어 있죠. 이게 문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고 I'm sure 나는 확신해 뭘 네가 옳다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이 5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각각이 하는 역할들, 그죠? 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얘는 뭐라 그러죠? 동명사라 그러죠. 요거는 명사절 대절, 얘는 뭐 의문사절, what절, if, whether절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역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나서 각각을 파고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형식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호자. 근데 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죠. 명사가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he is a student. 그죠? 얘는 명사가 왔죠. 뭐 별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He is happy. 형용사가 왔죠. 그 다음에 he is 우리가 잘 아는 진행. eating dinner. 그죠? 그 다음에 he 수동태 is called Mr. Kim. 그 다음에 비투형법 he is to meet her.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진행이라 그러고요. 얘를 우리가 수동이라 그러고요. 얘를 우리가 비투형법이라 그러죠. 요거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예정, 의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보호자리 형용사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죠? 형용사 ing, pp, 부정사가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 자,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when he visits her는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자, 답은 모른다에 모른다. 잘 보세요. 자, when he visits her is important.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의문사절, 우리 명사절의 의문사절이 주어로 온 거죠. 그죠? 그가 언제 그녀를 방문하는지가 중요해. 이런 거죠. 그가 그녀를 언제 방문하는지가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명사절이죠. 근데 우리가 관계부사절을 배우게 되면 the time when he visits her is not important라고 할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가 그녀를 방문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돼요. 그 다음에 when he visits her, she is eating dinner 이렇게 되겠죠. 그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녁을 먹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때는 여기가 부사절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만 보고는 걔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절을 구로 바꿀 때 원칙은 뭐냐면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하려고 미리 좀 만들어 놨거든요. 시간을 줄이려고.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when he was a student.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접속사와 주어, when he를 없애고 was에다가 ing 붙이면 뭐예요? being a student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면 being you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being eating dinner 되겠죠. 자, 얘는 being called Mr.
김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shooting. 자, 조동사가 있을 때는 자, 보세요. When he should meet her. 그럼 뭐죠?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해. 그러면은 아직 만난 건 아니죠. 좀 이따 만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이따가라는 느낌의 to를 써요. To meet her 이렇게 돼요. 자, 전치사의 to는요. 좀 이따가 만나는 한국. 자, 보세요. I go to school. 자, 여기서 to는 뭐죠? 내가 지금 아직 학교에 갔나요? 아니면 앞으로 갈 건가요? 갈 거죠. 그래서 to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to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to는 좀 있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to가. 그래서 to meet her 그러면은 좀 있다가 그녀를 만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런데 영어는요. being을 생략할 수 있어요. being하고 having been. 그래서 a student만 남죠. 그죠? 여기서는 형용사가 남죠. 자, 여기서는 자, being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eating이 남죠. 그죠? 자, 여기서는 cold가 남죠.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 to meet. 자, 그럼 보시면 여기는 형용사고요. 여기는 당연히 명사겠죠. 자, 여기는 ing. 자, 여기는 pp. 그죠? 여기는 to 부정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저를 구로 바꾸고 나면 명사,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죠? 이 형식, 그죠? 이 형식의 보호자리에 오는 게 뭐예요? 여기 명사 포함해서 명사,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가 오죠. 그죠? 그래서 보호자리에 오는 명사,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가 저를 구로 바꾸었을 때도 똑같이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보호자리와 저를 구로 바꾸었을 때 형태는 자, 명사,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이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절을 구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명사절이 명사구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일단 명사는 제외할게요. 명사는 그냥 명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being을 붙여줘요. being 형용사, 그 다음에 pp도 being, pp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는 동명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얘를 이제 만약에 형용사절이라 그러면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조금 달라지죠. 이 두 가지는 그냥 잠깐만요. 얘를 분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부사로도 할 수 있겠죠. 부사절이 부사구가 되면,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도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이 분사 구문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형식의 보호 자리에 오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ing, pp2 부정사가 저를 구로 바꾸었더니 형용사 ing, pp2 부정사로 바뀌고 그때 명사 구든 형용사 구든 부사 구든 이렇게 똑같이 쓰이는데 이제 being을 쓸 거냐 생략할 거냐의 차이. 그 다음에 그것을 부르는 이름. 그죠? 이름인데 이름은 뭐예요? 그냥 구분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죠?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이라고 했을 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구어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거죠. 형용사, ing, pp2 부정사. 그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영어가. 자, 그러면 이제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이 왜 어려운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 형식은 그죠? He lives in Seoul 괜찮죠? 자, 이 형식은 자, 명사가 오는 경우, 형용사가 오는 경우 ing, pp 어제는 to 동사. 맞아요? 그 다음에 장소 부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삼형식은 he gives a book, 그죠? 그에게 그는 책을 주었다. he gives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줘. 사형식. 자, 이렇게 이제 1, 2, 3, 4형식.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자, 5형식은 뭐냐면요. 5형식은 3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누가 하는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expect. 나는 기대한다. 뭐를? 나는 I will pass the exam. 그죠?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I expect. 자, 여기서 뭘 쓰냐면, 자, 주어가 갖춰, I. 그 다음에 will, 미래죠, 미래. 그러면 좀 있다가가 뭐였죠? 좀 있다가가 to였죠. 왜냐면 좀 있다가 벌어질 일이니까 to pass the exam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삼형식이죠. 그래서 expec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얘가 들어왔죠. to pass the exam이 이제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 시험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I expect.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씁니다. For him to pass the exam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사를 안 쓴다 그랬죠. 그죠? 주어, 목적어, 목적보호, 주어, 간목, 직목, 보호 자리에는 전치사를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 expect him to pass the exam. 이렇게 되면 얘가 그냥 갑자기 3형식에서 5형식이 돼요. 그죠? 자, 뭐 여기까지 나오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다가 1형식과 5형식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1형식 집어넣어, 1형식.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형식을 집어넣으면, 줄이 안 맞네. 자, 1형식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I expect, 그죠? For him to live in Seou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 조사를 안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별 문제 없죠. 그래서 I expect him to live. 그러면은 나는 그가 서울에 살기를 기대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식 가볼게요. 자, 이 형식이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I expect 이 형식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I expect 그지? For him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B가 들어가겠죠. Is to be a student. 이렇게. 근데 목적어 자리는 조사를 안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영어에는요, to be는 생략할 수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렇게도 쓰여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얘는 이해를 하는데 얘는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to be가 뭐예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은 저희 학원 중등 심화반 애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요렇게 요 두 개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이형식 동사가 들어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문장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I expect for him, 그죠? To be happy. 근데 to be 생략 가능하니까 for를 먼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to be 생략하면은 요 두 가지로 써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보호 자리에 ing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expect, 그죠? He's eating 들어오면, 그죠? For him to be eating 이렇게 되죠. 그런데 ing나 pp 앞에서는 to be를 거의 생략을 해요. 그래서 얘가 I expect him eating, 그죠? An apple. 자, 우리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 희한한 게 이런 거, 여기에 to eat이 들어오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 eating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여기서 왔다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보호 자리에 pp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2형식 때문이에요. 그죠? 1형식 한 개 했고 2형식 지금 계속 하고 있죠. 2형식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비동사 뒤에 수동이 왔을 때, pp가 왔을 때 그러면은 I expect for him. 자, 지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리딩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거든요. For him to be cold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조사 for를 생략하고요. to be 생략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목적 보호 자리에 pp 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형식의 수동태의 형태였다라는 걸 알면 이 문장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형식의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전부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he is to meet her, 그죠? 그는 그녀를 만날 예정이다, 만나야만 한다, 만날 수 있다. 몰라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for him to be. 자, 요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쓴 거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 조사 for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to be, to meet 이런 문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to be를 생략하면 이렇게 돼요. I expect him to meet her. 자, 근데 그러면 이걸 보고는요. 이거의 원래 문장이 he meets her인지 아니면 he is to meet her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의미는 비슷하니까 나는 그가 그녀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다시 전치사 명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I expect he is in the garden. 그죠? 비동사 뒤에 장소 부사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I expect for him to be. 그죠? 자, 그러면은 for 생략하고 to be 생략할 수도 있고, 안 생략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잘 보세요. I expect him to be in the garden. 그러면 얘는 오형식이에요. 그죠? 그가 정원에 있는 거죠. 근데 to be를 생략하면 I expect him in the garden. 갑자기 삼형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죠? to be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이형식이 끝났어요. 이형식이 이렇게 많아요. 이형식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난 거죠. 1형식은 하나만 설명하면 간단한데 이형식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설명했죠. 그죠? 명사,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 장소 부사고. 자, 그래서 이 형식의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그죠? 명사, 형용사, ing, pp,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장소 부사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단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사형식은 쉬워요. 그냥 삼형식, 사형식 한꺼번에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삼형식은, 그죠? I expect he gives a book. 그러면은 I expect for him to give a book. 그죠? 그러면은 for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형식은 he gives me a book이니까 for him to give me a book. 그죠? 그러면은 for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3, 4형식은 5형식이 될 때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2형식이 5형식으로 들어가면 목적어 자리에 막 이런 6가지 형태로 구분돼 버리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싹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 페이지를 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문장을 다시 정리를 했고요. 자, 잘 보세요. 자, I expect he 목적어죠. 자, 모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왔어요? to 또는 to be, 명사, to be, 형용사, ing, pp, to be, 그 다음에 장소 부사. 근데 얘는 5형식이 아니죠. 그냥 3형식이죠. 그 다음에 to. 자, 놀라운 사실은 뭐죠? 모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왔죠? 일단 명사 뺄게요.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 그죠? to 부정사인데 to be를 포함해서.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형식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는 5형 자리에는 그죠? 뭐가 오죠? 형용사 ing, pp2 부정사가 오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를 구로 바꾸면 그죠? 형용사 ing, pp2 부정사가 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죠? 형용사 ing, pp2 부정사가 오죠. 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글을 읽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막 이런 것들 한 개를 만날 때마다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느냐, 익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익숙한 거는 쉽게 이해가 되고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요. 자,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를, 딱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얘들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그죠? 얘들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그죠? 왜? 나머지 1, 3, 4형식은 쉬워요. 이 2형식 때문에
이 오형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목적 보호 자리에 갑자기 ing 들어오고 pp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또는 to be 같은 거 들어오면 우리가 당황해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오형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오형식에는 사역 동사가 있잖아요.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사역 동사에는요, make, have, let, help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죠? 만들다, 가지다가 아니죠. 그냥 시키다예요. help는요, 돕다가 아닙니다. 돕게 하다입니다. 오형식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하기를 원할까요? 그죠? 일을 시켰으면 즉각적으로 하기를 원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My mother made for me to clean my room. 자, 그죠? 내 어머니는 내가, 그죠? 너의 방을 하게 시켰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장을 보시면, 그죠? 목적어 자리에, 그죠? 주어, 간목, 직목, 보호 자리는 조사를 안 붙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for를 생략해야겠죠. 그죠? 목적어 자리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to가 있죠. to가. to는 뭐예요? 좀 이따가죠. 얘는 좀 이따가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엄마는 내가 내 방을 청소하는 거를 시켰을 때는 금방 치우기를 원할까요? 좀 이따가 치우기를 원할까요? 금방 치우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사역 동사에는 to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my mother made me clean my mout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clean이 뭐예요? clean이 목적 보호죠. 그죠? 자, 그러면은 clean은 자,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to clean이죠. 그죠? 자, 근데 얘는 뭐죠? 목적 보호죠. 그죠? 자, 목적 보호에는 뭐가 올 수 있죠?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가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ing는 뭐죠? 진행 중인 거죠. 자, 사역 동사는 하고 있는 거를 시키진 않죠. 그죠? 이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너 청소해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써요. 그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앞에 clean이 원래 to 부정사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써요.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잖아요. 상태. 근데 사역은 뭘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사역 동사에는 뭐만 올 수 있다? to를 제외한 동사와 pp만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다가 이 자리에 pp가 들어오면 또 당황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목적 보호니까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니까 형용사 안 되고 그다음에 to는 생략된 거고 ing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시키진 않으니까 안 쓰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to 없는 동사나 pp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역 동사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문법 책에 보면 준사역 동사라 그러죠. 그죠? 준사역 동사란 말은 사역 동사에 준한다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help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것도 시키다인데 원래는 뭐예요? 돕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거니까 내 의지가 100%보다는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얘를 왜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돕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자, 이거는 뭐죠? 내 엄마가 나에게 그 집을 청소하기 시켰다. 그런데 help죠. 그러면 엄마는 당장 청소하는 거를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돕는 거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내 하던 거 좀 마무리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헬퍼가 사역동사로 들어올 때는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왜? 이거는 100% 엄마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라는 게 있죠. 지각동사도 우리가 오형식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지각동사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He saw for me to clean my room.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r를 뺄게요. 목적어 자리에 조사를 안 쓰니까. 그러면 그는 보았다. 내가 to clean. 좀 이따 청소하는 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내가 좀 이따 청소하는 거를 볼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청소하는 거를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 saw me, 그죠? clean. 그래서 여기 to를 뺀 이유는 뭐죠? 내가 청소하는 거를 좀 이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역동사하고 달리 지각동사는 뭐죠? 내가 청소하는 중인 걸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형용사 ing, pp, to 부정사죠. 자, 근데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태인 형용사는 제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to 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라고 할까요? 동사 원형. 그죠? 그래서 지각 동사에서는, 아니 사역 동사에서는 ing가 없고요. 그다음 지각 동사에서는 요 세 가지가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뭘 했냐면은 주어가 길어지면, 그죠? 뒤로 보낸다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일형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It is difficult for him to live in Seoul. 자, 여기서 for hi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o live가 누군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울에서 사는 것은 어렵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오형식에 들어갈 때요. 오형식. 자, 오형식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I expect it is difficult for him to live in Seou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문장이. 자, 잘 보세요. I expect. 그죠? 자,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it이죠. For it to be difficult. 이해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어 동사를, 그죠? 주어 앞에다가 for,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to. 그래서 for it to be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그죠? 뒤에 for him to live in Seoul 이렇게. 자,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조사를 안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to be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거를 영어에서 뭐라 그러죠? 얘를 자, 여기서 우리가 it가 뭐였어요? it가 가목적어였죠. 가목적어. 그다음에 to는요. 진목적어. 가주어. 가주어. 그다음에 to live는 진주어. 그죠? 그다음에 이 it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목적어라 그러죠. 그다음에 to live를 진목적어라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to live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이 to live가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 그 다음에 ing, pp, to 부정사 있고 그죠? to 부정사.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to be를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가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올 때는 얘가 to be로 들어와요. to be로.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디 갔죠? 요거. 그죠? 이렇게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자, 오형식의 그죠? 오형식의 그죠? 진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죠? 얘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죠, 하나. 우리가 글을 읽어지지. 자, 1형식, 3형식, 4형식은 글이 잘 읽어져요. 보면. 근데 2형식 보호 자리에 PP 같은 거, 뭐 그래도 2형식은 그래도 할만하죠. 간단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을 풀어 바꾸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는 이 네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잘 안 읽히는 게 5형식에서 목적 보호, 그러니까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죠? 마찬가지로 진짜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진목적어, 가목적어. 그죠? 근데 이렇게 문법처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요 to live 자리에다가 막 이렇게 PP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멍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자 우리가 지금 절과 구를 배우고 있죠. 절과 구는 자 요거를 내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죠? 자 절과 그러니까 연결하는 연결 장치는 네 가지가 있어요.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또 각종 WH들, 그죠? 그 다음에 연결 장치 사이, 장치와 연결 장치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만 정확하게, 그죠? 요 네 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고, 요것들만 이해를 하면요. 물론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금방 되는 거고요. 금방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죠?